안녕하세요. 마르모 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새끼손가락이 빠지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상체 부분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새끼손가락을 쓰기 위해선 몸에 정렬이 돼 있고 또 이쪽에 압력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윗팔, 아랫팔, 새끼손가락까지 연결된 선으로 써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자꾸 새끼손가락이 빠지는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 새끼손가락의 방향 때문에 우리가 몸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압력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통을 계속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쓸 때 순서대로 쓸 수 있으며 새끼손가락이 빠지지 않게 손날 중심으로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겨드랑이를 좀 만져보잖아요. 이제 겨드랑이를 살펴본 결과 이 부분을 앞뒤 확장을 제대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겨드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윗팔의 두 갈래 근고랑에 이제 착지하기 위해서 앞쪽과 뒤쪽에서 나뉘어진 부분이죠. 앞쪽에서는 대흉근 겨드랑이고 뒤쪽에서는 광배 겨드랑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동일하게 앞뒤 확장의 힘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몸통이 그대로 앞뒤로 확장한 상태가 아니라 어딘가 들리거나 아니 어딘가 엎어지거나 어딘가 회전된 이렇게 몸통 자체에서의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쓰실 때에는 골반과 다리에 앞뒤 확장의 에너지가 있어서 바른 정렬이 된 상태, 골반 중립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아래의 갈비뼈부터 첫 번째 갈비뼈까지 그대로 앞뒤 확장이 된 상태, 이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깨가 그 위에 얹혀져 있고 윗팔을 잡아당기고 아랫팔, 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기준이 되면서 팔을 몸 안에 잡아당기면서 또 뻗어나가면서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빠지지 않게 하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갈비뼈 어떻게 써야지 이 몸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갈비뼈 사이사이에는 늑간 근육이라고 존재를 하고 이 갈비뼈에는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톱니근이 있고 위로 끌고 가는 톱니근이 있고 앞으로 가는 톱니근이 있어요. 하우거, 상후거 그리고 전거 근육이 있죠. 자, 하우거, 상후거는 몸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내리고 올라가는 이러한 수직 마름모를 갖고 있지만 이 자체는 또 척추와 같이 뒤로 수직 마름모지만 수평으로 뒤로 가야 하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전거 근육, 자, 이 앞쪽 갈비뼈 10번째부터 요 첫 번째 갈비뼈까지 톱니 모양으로 나타내 있는 이 전거 근육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10번째 갈비뼈에서부터 첫 번째 갈비뼈까지 있어요. 또는 9번째 갈비뼈에서부터 첫 번째 갈비뼈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름모코에서는 이 10번째 갈비뼈부터 첫 번째 갈비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갈비뼈가 맨 아래 10번째 갈비뼈부터 첫 번째 갈비뼈까지 고르게 이 갈비뼈를 앞방향으로 확장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겨드랑이에 있는 이 부분, 특히 이 위쪽에 이 전거 근육, 이 위쪽 부분에서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아래부터 앞뒤로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특히 겨드랑이에 있는 부분을 두 방향으로 잘못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잘 쓴다라고 하면 수평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뒤로 빼서 쓰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라운드 숄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뒤쪽에 있는 갈비뼈는 오히려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척추가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앞뒤 확장이 안 되겠죠. 겨드랑이 앞뒤 확장이 안 되니까 윗팔은 이렇게 내회전이 되고 팔꿈치는 바깥으로 벌어지고 손등이 더 앞으로 오는 이런 에너지를 갖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거가 또 어떤 에너지를 갖냐면 이렇게 수평 앞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위쪽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겨드랑이가 또 역시 앞뒤 확장이 안 되죠.
팔꿈치가 몸에 붙기는 하죠. 그렇지만 앞뒤로 확장한 힘에서 뻗어내면서 충분하게 힘을 쓰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뒤쪽의 허리가 중력선보다 앞으로 밀리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사선 위쪽을 향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늑간도 앞뒤로 확장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 전거 근육이 충분히 앞으로 10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앞으로 향하면서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하우거 그리고 위로 끌고 가는 상후거랑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이런 기반 아래에서 광배 근육이 두 갈래 근고랑을 당기고 또 이 앞쪽에서 대흉근 이 부분이 또 두 갈래 고랑을 당길 때 겨드랑이가 앞뒤로 수평으로 앞뒤로 확장하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몸에서 겨드랑이가 앞뒤 확장을 한 상태에 윗팔이 몸에 딱 들어오고 나서야 아랫팔을 쓰고 손 아래서 손바닥은 앞으로 손등은 뒤로 가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겨드랑이 그리고 골반의 앞뒤 확장 그리고 다리의 앞뒤 확장 이 부분이 충분히 앞뒤로 확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겨드랑이가 좌우 동일한 힘을 갖는 이 부분이 골반과 다리까지 연결하고 또 골반에서 다리까지 충분하게 확장한 힘이 다시 겨드랑이로 오는 힘, 이 힘이 보행 패턴이랑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거 근육을 충분히 잘 쓸 때 대흉근 이 부분까지 충분히 잘 쓰게 되고 그리고 전거 근육을 충분히 잘 쓸 때 어깨뼈가 뒤로 이렇게 모으는 리트랙션, 후인의 에너지를 충분히 갖게 되죠. 자, 이 힘은 상후거랑 연결해서 또 우리 척추 위쪽에 머리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힘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전거, 상후거, 하후거, 우리 갈비뼈에 붙어있는 이러한 톱니 근육들을 충분히 잘 쓰면서 몸통에 형태를 바르게 유지시켜줄 때 겨드랑이가 앞뒤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의 복장뼈와 척추를 충분히 앞뒤 확장하면서 이 갈비뼈를 앞뒤 확장할 때 이 톱닉은 충분히 잘 쓰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우리 이 윗팔을 딱 몸에 붙여놓는 광배, 대흉근, 그리고 회전근개 이런 부분들의 좌우 균형까지 잘 살펴서 아랫팔,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빠지지 않는 충분한 균형 잡힌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거 꼭 생각하시면서 겨드랑이 앞뒤 확장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몸통의 앞뒤 확장을 생각할 때 전거 근육까지 충분히 잘 써야 또 이 말단까지 잘 쓸 수 있다. 이런 부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